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 11월 종합실전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9, 11월 강의는 여러분 이제 올해 마지막 강의이죠. 벌써 마지막입니다. 실전 모의고사인 만큼 실제처럼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제 모의고사는 실전과 가장 흡사합니다. 실제 시험하고 흡사하고 또 적중률도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딱 그 지정된 시간에 오셔서 시험을 보고 강의를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실력들이 조금 다양할 텐데 뭐 어느 정도 실력 갖춘 분들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모의고사를 치르면 좋겠고 그리고 좀 부족하신 분들도 여러 계실 겁니다. 난 뭐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암기도 잘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우셔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또 주요 논점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암기해 나가는 식으로 약간 모의고사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공부를 좀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이 모의고사를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간단한 OT 안내 말씀드리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모두 올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간단한 강의 계획표 자료 참고해 보십시다. 수강생 합격 카드가 있고요. 주요 쟁점 체크, 그다음에 키워드 쏙쏙, 모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모고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답안 작성법 이렇게 자료와 강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강의 계획표를 잠깐 보시도록 하죠.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9, 11월은 이제 8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9, 10월은 8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10월 마지막 한 주가 비는데 추석 없이 쭉 어쩜 뭐 추석주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추석주가 아니기 때문에 쭉 8주간 9월과 10월은 8주가 쭉 계속 진행되면서 마지막 주 한 주는 이제 쉽니다. 쉬고 다시 9월 1주와 2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9월 그러니까 11월 9월과 10월은 월화 강의를 진행하고요. 매주 3회씩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2회, 화요일에 1회 이렇게 시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 보시면 이제 일주 이제 첨삭 시험지가 있는데 첨삭은 이제 오늘 1주차는 이번 주 1주차는 원래 이제 그 첨삭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실제 시험처럼 실제 시험이 9시부터 10시까지 교육학이 치러지죠. 그래서 월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이 첨삭 시험인데 이번 주는 내일 일단 여러분 답안 어떻게 써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9시부터 10시까지 치러지는 그 시험이 이제 첨삭 시험이 되게 바로 3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1주차는 3회 시험이 이제 첨삭 시험이고 옆에 적혀 있죠. 그다음에 2주차 지나고 3주차 1, 3, 5, 7입니다. 3주차는 이제 월요일 9시부터 10시가 이제 7회차가 됩니다. 그리고 5주는 13회, 7주는 19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요 첨삭 시험 좀 잘 일정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11월은 월요일만 강의를 진행합니다. 월요일 하루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화요일부터는 전부 다 여러분 전공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월요일만 강의가 잡혀 있고요. 1주, 2주간에 진행이 되는데 1주가 또 서면 첨삭이 잡혀 있죠. 이렇게 이제 첨삭 시험 주간과 그 횟수를 잘 기억하셔서 이때는 반드시 참석해서 가능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다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게 좋죠,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실전 연습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연습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좀 잘 해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핵심 총정리가 보시면 1주부터 쭉 이제 영역별로 총정리를 진행합니다. 총정리 진행은 시간상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7, 8월처럼 그렇게 조금 진행할 수는 없고요. 그것보다 더 단축시켜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이 정리할 때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지만 그래도 함께 정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부가 뭐 덜 돼 있다, 뭐 암기가 덜 돼 있다. 물론 다 암기하고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 나름대로 이제 같이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물론 이제 문제도 풀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 좀 깨닫고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혼자서 하면 잘 안 돼, 이게 공부가. 그 다음에 핵심 총정리 11월에 보시면요.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11월은 이제 월요일만 강의하기 때문에 화요일에 또 한번 전체 내용을 쭉 한번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9, 10월에 한 번 정리하게 되고 11월에 또 한 번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일주 다시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 강의도 굉장히 유용하죠. 뭐 좋다고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부 활동을 보시면 이제 월화 주중반 9시부터 이제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가 2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건 스터디는 이제 스터디를 신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혼자서 하셔도 좋고요. 요 강의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날 배웠던 거 또는 뭐, 그 다음날 뭐 공부할 거 미리 공부하시고 가셔도 좋고요. 스터디 팀을 이제 조직하면 그 스터디 팀별로 또 뭐 시간을 이제 딱 이 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제 팀별로 이제 구성을 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는데, 스터디는 이따가 여러분 스터디 신청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를 조직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강생 밑에 첨삭 안내가 있죠. 인강생 첨삭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제 카페에 바로 우수 회원으로 등급을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회원 등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글을 질문하는 데는 우수 회원을 등급할 필요 없는데, 그 첨삭 글을 올리는 데는 우수 회원을 등급해야만 가능합니다. 우수 회원에서는 별 게 없습니다.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제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논술 첨삭과 관련해서 글을 올릴 때 이게 필요한 거죠. 다른 것과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인강생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수회원 등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강생들은 반드시 우수회원 등급하셔서 거기 지정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야지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이름하고 전공 기재하시고 이제 수기로 글을 써서 스캔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강의 계획표 안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합격 카드가 있죠. 수강사 합격 카드. 요거는 이제 직강생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팀별 암기가 있죠. 팀별 암기가 이제 바로 이제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를 신청하시면 신청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다 부분에 이제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좀 신중하게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주가 지나면 체크했다가 선생님 못하겠는데요, 빠져야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중간중간에 또 막 혼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잘 생각해서 요거 신청해서 요 앞에 쉬는 시간에 내주시면 됩니다. 이 스터디는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냥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새로 신청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하시면 이제 과목별로 섞어서 뭐 한 4인에서 5인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스터디 운영은 이제 그 스터디 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영역을 정해서 공부해온 다음에 구술 테스트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일러 모형의 뭐 특징을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개 문항을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공부를 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인 이제 압박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와서 그 질문에 내가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용으로 스터디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터디는 오래 할 필요가 없고요. 한 30분, 40분 정도면 족하죠, 그죠? 뭐 계속 뭐 우리가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주요 쟁점 체크 보도록 하죠. 주요 쟁점 체크 프린트물이 있죠. 요거는 이제 7, 8월에 사용됐던 똑같은 자료입니다. 이거 하나로 묶은 거예요. 7, 8월은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영역별로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하나씩 드렸다면, 이번 한꺼번에 묶어서 드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 7, 8월에 드렸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 7, 8월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이제 별표가 있잖아요. 그죠? 별표 3개, 2개, 하나가 있는데, 요 별표 순위가 약간 변동되기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학계의 동향들을 반영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도 예를 들어서 별표 3개가 별표 한두 개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근데 별표 하나가 별표 3개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몇 개가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만들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교육과정에 보시면요. 교육과정에 중요도 체크의 맨 하단에 3번 교육과정 설계 파트 있죠. 설계 파트에 렌줄레 교육과정 압축 있죠. 요게 2개로 올라갑니다. 2개. 별표 하나였는데 2개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중요도 체크 교육 심리학 파트에서 보시면 교육 심리학의 그 인지적 특성의 두 번째 최근에 지능 이론에서 정서 지능 이론 있죠. 이거 2개였는데 3개로 올라갑니다. 3개로. 최근 그 정서 지능 이론 있잖아요. 이 페이지에 여러분 중요도 체크입니다. 중요도 체크.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요거 별표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요걸 갖고 다니시면서 이 중요도 체크를 다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개짜리 3개짜리가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그런데 하나짜리랑 2개짜리가 갑자기 3개짜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일단 캐치해서 조금 우리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보통 하나짜리니까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나짜리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진행하면서 지적해드리면 별표 이렇게 격상시켜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장 가보시면 느끼십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별표 3개로 올라갔구나. 느끼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보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별표 2개와 3개를 묶어서 여러분 자율적으로 이제 미리 공부를 해오셔야지 모의고사 시험을 치를 수가 있잖아요. 별표 2개와 3개를 먼저 공부하십시오.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간 여력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본다면 교육과정 별표 2개, 3개부터 쭉 보는 게 쭉 예습을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별표 하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교육 심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빨리 이제 순환시켜야 되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속속이라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키워드 속속 자료는 3, 4월에 드렸던 자료인데 약간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고요. 뭐 3, 4월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자료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표현상의 뭐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3, 4월 자료 그대로 보셔도 좋고 또 이 키워드 속속은 그 얇은 책으로 나온 요점 속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점 속속이라는 책과 똑같아요. 이 자료가 요점 속속으로 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출판사에서 알면 큰일 납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해놓고 이게 프린트로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출판사 몰래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인터넷 같은 경우는 출력하는 데 비용도 들고 하면 이제 그냥 책으로 구입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귀찮으면 책으로 구입하셔도 좋고, 그냥 프린트물로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 프린트물은 이제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학 하나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주별로 쭉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기는 참 좋습니다. 이게 정리하기는 좋은데 오늘 우리의 교재는 핵심 속속입니다. 핵심 속속과 지금 이렇게 보면 핵심 속속, 요점 속속, 요점 속속이 키워드 속속이다. 이 두 가지 교재가 있는데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강의 교재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얼마나 더 정리를 해놨느냐의 차이지 순서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요점 속속으로 정리하시든 키워드 속속으로 정리하시든 핵심 속속으로 정리하시든 전혀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행은 강의 진행 교재는 핵심 속속으로 합니다. 핵심 속속이 조금 두껍죠. 핵심 속속이 기본서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고 이 핵심 속속을 다시 또 정리한 책이 얘 같은 거 다 빼버리고 딱 시험장에 쓸 만큼만 해놓은 게 바로 키워드 속속, 요점 속속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강의 진행은 핵심 속속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보시고 논점별로 체크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핵심 속속은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지만 요점 속속이라는 키워드 속속의 페이지 수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 보시면서 옆에다가 논점에다가 미리 체크해놓고 빨리 찾기 쉽게 이론을 설명해야 되니까 모의고사 푼 다음에 이론 설명할 때 모의고사 풀고 나서 그 배점 기준표 밑 옆에다가 그 페이지를 딱딱 적어놓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키워드 속속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키워드 속속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제가 한꺼번에 드리고 싶은데 밑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많기 양이 지금 뭐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드리면 이 프린트분이 많다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매주마다 하나씩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8주 끝날 때 8주 끝날 때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냥 한 2개씩이나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드리려고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약간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기 박스 보세요 그러면서 박스가 프린트하고 남은 빈 박스 저 제 거라는 거예요. 첫날이니까 자료가 좀 있잖아요, 그죠? 자료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자료 다 필요 없이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하고 했을 때 딱 2개면 좀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런 키워드 속속을 또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함부로 뭐 공유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 키워드 속속은 요즘 속속 책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별도의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걸로 보시고 그 별도의 교재를 뭐 저하고 내용이 약간씩 달라서 약간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학 논술에서 중요한 거는 그 이해를 한 것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학 논술의 득점은 키워드 속속이 그러니까 키워드로 채점한다는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키워드로 채점하지만 키워드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학자들마다 이제 동일한 의미를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키워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잘 설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게 득점에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잘 알고 충실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의미를 잘 설명하도록 하자라는 거고 공부를 하실 때는 답안에 쓸 수 있을 분량만큼만 딱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점 하나면 그 한 논점에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2문장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3문장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지면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실 때 딱 보시고 한 문장 어떤 논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얘가 만약에 출제된다고 그러면 출제된다면 나는 이 말은 쓰겠다는 거 딱 한 문장만 딱 생각하시고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그거 외울 때 통으로 다 외우지 마시고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그걸 내 말로 그 중에서 키워드가 될 만한 걸 잡은 다음에 그걸 내 말로 풀어서 키워드는 제 책은 키워드 앞에 뽑아놨습니다. 전부 다. 그거를 내 말로 자연스럽게 풀어서 써주시면 돼요. 뭐 화려하게 좋은 문장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정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언어로 암기를 하는 게 암기에도 좋고 기억도 잘 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공부하실 때 자꾸 중얼중얼 하십시오. 중얼중얼. 실제 우리가 시험 답안지 옮길 때 생각하면서 답안지 옮기게 되거든요. 하나의 문장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게 평소에 암기할 때 자꾸 중얼중얼 해버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암기하실 때 키워드 몇 개 뽑아낸 다음에 내 언어로 자꾸 중얼중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모의고사 진행은 일단 첫 번째 월요일은 모의고사 1회 실시하고 그리고 해설하고 또 모의고사 1회 실시하고 또 해설하고 이렇게 모의고사 해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면 여기 계획표에 있는 대로 각 영역별로 정리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모의고사 9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고 또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있겠죠. 그 남는 여유 시간을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정리해 나가는 시간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주는 앞에 제가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어서 이번 주는 원래 이제 계획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과정부터 이번 주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음 주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11월까지 해서 전체 끝내고 다시 전체 총정리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될 것인가? 모의고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그 책 있죠, 그거. 지금부터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책이 이제 시험장에 갖고 갈 그 책이겠죠. 시험장에 갈 때까지 그 봐야 될 그 책. 그 책이 항상 기본이다, 기본이고, 모의고사는 언제나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면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한번 보고 나서 그걸 빨리 버리십시오.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 모의고사 나와 있는 그 기출 논점들을 여러분들 보고 있는 책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여기 어디 몇 번에, 몇 회, 91월에 출제됐더라. 그리고 논점을 표시해놓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 관련 부분은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내가 이 모의고사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만 따로 다시 볼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는 걸 빨리빨리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한번 보고 시험 첫 번째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보고 빨리 버린다. 다만 한 번 정도 더 볼 필요가 있는 논점은 별도로 체크 표시해놨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여러 번 보지 않도록 하고, 여러 번 보는 거는 다 그 기본, 그 시험장에 갖고 갈 그 기본적인 책, 그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모의고사를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다 수집해갖고 그걸 풀려고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시간에 그냥 혼자 그 모의고사 하나 정도 보고, 제 거 보면 돼요, 그냥. 제 거 보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 정말 불안하면 하나 정도 더 입수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개까지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불안하면 하나 더 보시고, 중요한 거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실제 종합적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약간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래요. 그런데 아마 이제 처음 종합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약간 멘붕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이번 주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지 하면서 그런 어떤 자괴감도 느낄 것이고, 한없이 추락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시험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번 주.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주별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1주부터 1, 2, 3, 4, 예를 들어서 5, 6, 7,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9, 10월까지 일단은 전체 영역을 한 번 끝내든 두 번 끝내든 세 번 끝내든 그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두세 번을 끝내주셔야 돼요. 두세 번은. 만약에 두 번 끝낸다 그러면 9월에 교육학 한 번 끝내고 10월에 한 번 끝내겠죠. 그죠? 선생님, 저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데요. 지금 막 시작해도 희망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9, 10월 한 번은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공부 되신 분들은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두 개나 세 개 영역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개나 세 개 영역, 또 두 개나 세 개 영역 이렇게 해야지, 여기 한 번 끝내고, 아니지. 이렇게 해서, 맞네? 두 개 정도씩 해도 2, 4, 6, 8. 이런 정도 해서 한 8개 영역 해서 교육학 전체 한번 끝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이때, 예를 들어서 기억과 니은 영역 보면,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니은 같이 또 기억, 니은 공부하고 디귿, 리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되면 이제 하나씩 떼버리면 되는 거죠. 두 개 떼거나 하나 떼거나 같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이 있죠. 답안 작성법이라는 그 프린트물은 설명은 요건 이제 모범 답안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9월, 10월까지, 11월까지 이제 여러분들의 학원 노량진은 이제 이 강의로 이제 종결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잘 보시고, 노량진 이제는 강의하러 오지 않는다. 강의 들으러 오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학교 간다. 학교 가자. 아자.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이 시험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하면 그걸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여러 번 실수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실수하는지를 잘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시문 분석을 매번 실수하더라. 그러면 그 실수하는 걸 잘 체크해놓고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가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느끼는 게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자가 뭐 또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 실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전 연습처럼 연습 실전처럼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부족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놓고 이게 체크 상황들이 쭉 모이잖아요. 별도로 노트를 만들어서 이걸 가능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쭉 한번 훑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 이런 실수를 줄여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시험을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서 실수되는 부분을 체크해놓고 또는 표시해놓고 매번 볼 때마다 실수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적용을 하기 어려워한다, 재시문 분석이 어렵다, 뭐 그런 것들 예컨대. 그리고 이제 그 실제 논술 교육학 논술은 출제 유형이 크게 보면 한 3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시문에 어느 정도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제시문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15 학년도 교육학 논술이 지금 역사상 논술의 역사상 역사 짧죠. 논술의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격선 평균 한 11점 정도 되는 게 2015 학년도 논술이거든요. 보통 홀수가 좀 어렵죠. 작년에 조금 어려웠죠. 근데 2015 학년도가 제일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2015 학년도에 과락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출해설을 할 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16, 17점 이상 나와요, 답이. 하나도 몰라도. 왜 그러냐면 그 제시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 안에 힌트가 있으면 그 힌트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시문에 힌트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경우는 암기한 것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지 답을 잘 쓸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는 없는데 뭔가 생각을 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 그러니까 사고형이죠. 오픈형 논술이에요, 오픈형의 사고형 논술. 요거는 기본기가 잘 다져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적 용어나 이론을 잘 활용해서 실제 어떤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요구하는 게 오픈형 사고형 문제죠. 사실 논술을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제 시험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사고형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멘붕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리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게 낫지 시험장 가서 멘붕 상태에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힌트가 없는 경우, 사고력을 요구하는 오픈형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섞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잘 훈련을 해서 시험장에 가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1회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실시하도록 하죠. 예.